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보입니다. 자, 5월 둘째 주 주말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어린이날도 지났고요. 내일이면 또 어버이날입니다. 자, 그렇지만 장은 또 열리기 때문에 일단 지난 금요일날 한국장이 휴장인 날 밤에 미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상승이었냐? 그건 좀 아니고요. 이번 주에는 CPI와 PPI가 발표됩니다. 요거 체크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주말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은행을 이미 다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날 제임스 블라드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침체가 와야 한다. 침체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침체라기보다는 약간 경기가 둔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방송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2주 정도 만에 구독자분이 이제 6만 분에서 8만 분으로 거의 이제 오늘 8만 명을 넘길 것 같은데 30%가 늘었습니다. 네.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컨텐츠를 올린 지가 거진 한 2년에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10만이 돼도 100만이 돼도 지금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리고는 정직하게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먼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S&P 500을 기준으로 누가 올랐냐라고 보시면은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금요일에 폭등을 했지만 결국 주간 상승률로는 2.3% 정도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에 대한 발표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을 내고 있는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발표했던 AMD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0.53%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는 스마트폰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7% 가까이 하락하는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3.5%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구글과 메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JP모건은 1%대 하락에 멈췄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역은행들도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에너지 업종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금요일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강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에너지 업종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지난주에 나왔던 주요 지표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PMI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서비스는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은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중국 내에서 서비스업이 좋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중국 내수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자신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거는 중국의 수출 혹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적색등이 켜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도 요곳에 이어지는 데이터들 하나씩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온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47 정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근데 문제는 50 언더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졸트가 나왔습니다. 졸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예상치보다 많이 이제 하락해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많이 위축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이게 화요일 데이터였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서비스 PMI가 나왔습니다. 52이긴 하지만 확실히 좀 약한 모습, 평소 때는 이제 55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서비스 PMI가 51.9로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했죠. 확실히 0.25로 올리면서 FOMC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고는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2천입니다. 지난주에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 이번 주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 기준입니다. 우리가 실업 데이터, 실업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25만 3천으로 깜짝 증가가 나왔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보시면은 0.5% 전월 대비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가 살아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월요일 어떻게 반영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실업률은 오히려 3.4%, 이제 3.5%도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3.4%가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10번도 안 되는
데이터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고용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를 안 낮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좀 베이스 시나리오가 깔려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소비자 신용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요거 깜짝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많이 늘었고 전월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 역시도 월요일 날 혹은 다음 주에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용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그렇게 또 이어진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나스닥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는 러셀 2000도 폭등을 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지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50% 박살났던 친구가 80% 되돌림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 지난주에죠.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들입니다. 실적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화이자 실적 발표 잘했습니다. AMD 실적 발표 잘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잘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았어요. 이제 AMD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다음 분기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할인 판매 소식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퀄컴도 마찬가지죠. 가이던스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퀄컴은 이제 주간 기준으로 7%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AMD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반등에 성공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핵심이었죠. 이제 실적과 가이던스는 좀 안 좋아요. 근데 실적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애플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기준으로 워너브라더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얘네들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좀 크게 났고요. EPS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얘네들이 배당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실적이 개박살, 주가도 개박살이 났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TV 시장은 완전히 죽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린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국제유가 4% 상승했습니다. 꽤나 큰 반등을 보였고 70달러 선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80달러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은 레벨이 좀 밑에서 여기 머무르게 될지도 참고를 조금 해보셔야 될 거고, 요게 반등을 준다 그러면은 에너지 업종이 다음 주엔 좀 재밌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어디 있느냐 보시면은 2월 고점 혹은 연초 고점, 이제 4월 고점을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줘야 뭔가 어떻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 혹은 우리가 백주선이라고 부르는 요 위치까지 13,000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열려는 있는데 쉽게 가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은 투심이 그만큼 뒷받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살은 안 나는데 뚫지도 못하는 투심, 그게 지금의 현재 상태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난 주말 사이, 지금 새벽이죠. 새벽 사이에 지금 3시 46분이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 7시이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전입니다. 요때 이제 버크셔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애플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6개월 동안 은행 주식을 팔았다라고. 네, 역시 어마어마한 오마의 현이는 달랐다라는 점, 은행 주식을 이미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SBB가 사태가 터졌을 때 예금이 전액 보호되지 않았다면 재앙이 되었을 것이다. 요거는 잘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말 사이에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버핏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은행위기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제임스 블라드 지난주 금요일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페드의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하지만 여전히 라드 오브 인플레이션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느린 성장과 인플레 감소, 요것이 동행되어야 한다. 느린 성장, 말 그대로 슬로우 그로스고요. 이제 성장률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둔화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침체를 얘기하는 거, 리세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깔긴 했어요. 다만 슬로우 그로스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로우 그로스,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좀 부정적인 소식이죠. 왜냐 그러면은 주식이 못 간다라고, 지금은 못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살도 안 나니까 최근에 재미없는 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경제 데이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뷰를 10분이나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리뷰를 좀 길게 잡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요거를 더 길게 이렇게 길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볼지 아니면은 그냥 다음 주 일정만 체크할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월요일 영국은 휴장입니다. 그리고는 뭐 이런저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없고요. 그냥 미국에서 도매 재고값 정도는 뭐 큰 변동이 있냐 없냐 체크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월요일 밤이죠. 소비자 인플레 예상치입니다. 이건 뉴욕 연은에서 요거를 집계를 하는 거고요. 집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요게 지금 좀 시장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조사 때 팡 튀었기 때문에 요게 이번에도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기대 인플레는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중국의 외환보유고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데이터 나옵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수출과 수입 데이터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미국의 뉴욕 연은에서 집계하는 소비자 인플레입니다. 요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팡 튀었어요. 그래서 요게 옆으로 갈지 내려갈지 혹은 더 튀진 않겠죠. 예, 옆으로 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내려가면 아무래도 시장이 환호한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요. 옆으로 가면은 아씨 왜 아직 안 떨어지지? 라고 한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수출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전년 대비로 얼마나 늘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지난주에 나왔던 소위 말하는 그 서비스 PMI와 제조 PMI처럼 요거는 제조 PMI와 같은 격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글로벌의 지금 말 그대로 경제 상황, 경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잘 나와야 좋은 거다. 이게 그래서 2021년도 보시면 쭉 늘었죠. 그리고는 이게 점점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냐? 올라가는 거면은 좀 바닥 짚고 반등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수입액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내수 경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지금 예상치는 마이너스 5%인데 요게 지난번에도 마이너스 5% 예상치에서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서비스 PMI 보면은 좀 좋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정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요걸로 움직이면은 아시아 시장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우리가 월요일 밤에 일단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 화요일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요일날 보셔야 되는 거는 루시드.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월요일 장 마치고 화요일 새벽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페이팔 홀딩스 페이팔은 근데 요새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국제결제에 사용되다 보니까 국제결제, 어떻게 보면 수출, 수입, 요 무역, 요런 데도 약간은, 전망치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스턴 디지털, 이쪽은 아무래도 하드디스크 혹은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전망치 참고하셔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제가 뭐 영국 모기지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들고 온 이유가 영국의 지금 모기지 대출이 7.2%예요.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고금리가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자 비용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이자 비용이 높은 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를 급격하게 깎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단계는 디레버리징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금리에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데 요게 반대로 디레버리징이 된다 그러면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디레버리징이 된다. 이 말은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돈들이 어디로? 중앙은행으로 혹은 은행으로 쓰이지 않는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서 대출도 많이 했지만 정부가 돈을 찍어서 많이 뿌린 게 코로나 사태였고 요걸 줄여나가는 단계다. 라는 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단계가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 아껴 살아야 된다라는 점. 요 점에 대해서는 지금 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중요한 뭐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적을 보시면은 화요일 날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저만 사랑하죠. 제가 사랑하는 에어비앤비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버핏 형님의 사랑, 버핏 할아버지의 사랑인 옥시덴탈 실적도 나옵니다. 자, 제 것도 비트를 하고 우리 버핏 형 것도 비트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림을 좀 그려 넣고요. 그 다음에는 리비안 이제 데이터 나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를 보지만 이게 전기차에 대한 시황 어떻게 되는지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아츠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 EA 게임즈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는 항상 기대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요런 게임 업체는 참 항상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참 얘들이 장사를 못해. 패스. 네. 그리고 언더아머 실적 나옵니다.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언더아머도 미국 시장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목요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이터들인데 수요일 밤 기준으로 독일에서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도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월 대비로도 0.6%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부담스럽다. 독일의 인플레가 그래도 꺾여야 유로화가 그래도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독일의 인플레가 지난달에는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꺾이게 될지 요거는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CPI죠. 지금 코어 CPI 기준으로 얼마? 전월 대비 0.4, 전연 대비 5.5가 나옵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에 PCE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전연 대비로 아무래도 4%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4.3인가 4.5가 나왔죠.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게 기준금리보다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요? 5.25입니다. 예. 기준금리 최상단이 5.25고요. 아무래도 이거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다라는 점은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죠. 우리가 이제 이 CPI라는 이 데이터가 작년 기준으로 7에서 8%까지 올라갔을 때 요때 경제학자들 기준으로 혹은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기준금리 7, 8%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라는 게 CPI가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도 같이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은 이게 확실히 2%까지 떨어져야 2몇 %대를 보여줘야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리고는 반대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게 더 떨어지면은 기준금리 같이 따라서 내려가도 되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누가 맞냐 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냐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결국 4월 CPI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실질임금 데이터도 나오고요. 원유 재고 데이터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중국에서의 물가도 나옵니다. 중국은 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제가 연방재정수지 요걸 잠깐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평소 때는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있죠. 이게 연방재정수지라고 하면은 부채한도를 건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적자 보는 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가지고 부채한도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CPI 먼저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0.2가 표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지난달 0.4, 지지난달 0.5, 그 전달 0.4고요. 이번에 예상치도 0.4입니다. 높죠. 그래서 꺾여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물가를 다 포함한 겁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조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에는 유가가 좀 안정되면서 0.1, 4월에는 유가가 좀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 0.4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5월에는 또 유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주에 오펙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식에 따라서 혹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반등 추세를 따라가지고 조금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4월에는 4월 초에 이제 감산설이 돌면서 국제유가가 좀 높게 유지가 됐다라는 점, 휘발유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라는 점에서 요거는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 요거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이 코어라고 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유가와 곡물 가격을 뺀 친구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건데 얘가 지금 예측치 0.4, 그러니까 0.3이 나와주면은 시장은 좀 더 위를 볼 거고요. 0.4가 나온다 그러면은 또 밀렸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수요일 날 장 마감 이후죠. 우리 목요일 새벽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월트 디즈니의 실적, 얘도 제가 사랑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 비슷한 친구인 그 비슷한 친구인 그 워너 브라더스, 아니 워너 아닌데? 그 친구가 실적 발표했던 실적을 망쳤던 그 친구가 디즈니의 멱살을 잡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반등을 줘야 된다라는 점. 네, 디즈니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자, 다음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GDP, 영국의 그리고는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영국도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국이 지금 인플레가 10%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특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영국과 뉴질랜드는 조금 더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모든 걸 수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긴 또 수입하는 비용도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곳이다. 인플레가 지금 안 꺾이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설탕 가격이 뭐 12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영국이 기준금리를 또 이번에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는지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셨으면 좋겠고, 목요일 날 밤입니다. 오펙의 그 월간 보고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는 뭐 감산에 대한 썰이 있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와 같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 나옵니다. 이번에 예상치 23만 5천이고요. 계속해서 20만 중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PPI 발표됩니다. 지금 PPI 같은 경우에는 0.3%니 0.2%니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이 3개지만 이거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이유는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제조는 그래도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따가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제조, 이 PPI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다만 요게 낮게 나오면은 시장이 환호하면서 호재로 해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와 발표 시간 정도 참고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국채 입찰이 쭈루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주 국채 입찰이 5.8%입니다. 30년물 기준 3.6%라는 점에서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구나무를 선 게 아니고 내 발목이 그 나무 꼭대기에 묶여 있는 느낌이죠. 대롱대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4주 동안 내가 보관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성장과 30년의 성장을 놓고 봤을 때 30년이 인플레이션이니 물가 상승이니 다 생각하면은 훨씬 더 얘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4주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죠. 지금 단기물이 엄청나게 높고 지금 2년물도 지금 5%대예요. 이렇게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2년물은 내려왔네요. 죄송합니다. 2년물은 최근에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단기물이 다 4% 5%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특히 지금 4주 8주는 뭐가 문제가 되죠?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죠. 지금 기준금리가 5.25인데도 지금 4주 8주가 5.25보다 더 높아요.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채권의 입찰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새벽에 이 채권의 입찰률도 매우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은행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인데 지금 부채 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단기 채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채권 시장이 얘들이 어디까지 튀느냐가 매우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애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시장이 조금 밀려 내려오는 한 2주 동안 조금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흔들릴 때마다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자체의 CDS 프리미엄, 미국이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도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요게 올라가면은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게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는 거고, 지금 채권 시장의 핵심은 요 미국의 단기 금리가 터지냐 안 터지냐, 단기 채권 시장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도 조금 가져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180만 정도 수준의 연속 실업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전 기준 170만 초반대였어요. 170만 초중반대로 왔다 갔다 했다.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거의 노동시장, 고용시장 연속 4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는 코로나 이전과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제가 일단은 코로나 이전 걸 갖고 왔는데요. 이게 25만 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만 거의 근접한 상황이죠. 요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업이 많이 늘었다가 지금 이게 바닥을 찍고 돌리는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25만 정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평년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블라드가 말했었던,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했던 슬로우 그로스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디? 이게 30만 정도까지는 갔다가 요렇게 와야 되는 요런 그림을 연준이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이 나올수록 좋은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 이런 방향성이면은 그렇게 요게 시장을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 다만 이게 다시 22만, 21만, 20만, 19만 나오면은 시장이 조금 빠지겠죠. 금리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요런 로직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PPI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에는 많이 꺾였어요.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낮에 중국 대출, 중국 신규 대출 이야기 있고요. 우리가 장 마치고 난 뒤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사회융자 총량이라는 데이터 나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추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 밤입니다.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 요것도 마찬가지죠. 뉴욕에서 집계한 거랑 마찬가지로 지난번 집계 때 확 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거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신규 대출입니다. 지난 10년간 점점 늘고 있죠. 고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상으로 놓고 보시면은 요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요게 핵심이 된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는 만큼 대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도가 방향성입니다. 사회융자 총량입니다. 최근 3개월 정도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사회융자 총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경기 부양 의지가 높냐 낮냐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5년 인플레 예상치입니다. 코로나 이전 한 3, 4년 정도 기간 동안 보시면은 이게 2% 중반대였고요. 그 전으로 보시면은 3%대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5년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죠, 지금 수준이 꼭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년 인플레 기준에서는요. 그리고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그죠, 1년짜리는 안 들고 왔네요.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한 지금 4% 후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3% 정도대 나오는 게, 3% 중후반대 나오는 게 조금 정상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야 한다라는 점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기대 인플레는 뭐 시장에서 크게 뭐 호재로 작동하고 악재로 작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4.6%보다 조금 떨어지느냐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 애플의 실적 발표로 나스닥이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엔벨롭 기준의 차트 매매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고점을 뚫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핵심적인 거, 이번 주에는 CPI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부분에서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금리를 더 안 올린다라고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채권 시장의 흔들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소위 말해서 CPI가 높게 나오는 경우 요게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죠, 좀 반대되는 얘기긴 한데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언급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6월 초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3주 남았어요. 슬슬 시한폭탄식으로 째깍째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은행 위기도 은행 위기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은행 위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FOMC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는 여전히 좋고요. 은행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은행 위기 요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피하는 발언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는 고금리에 대해서는 고금리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요 발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반응을 할 것이냐,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한 주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제가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평소 때보다. 어쨌든 30분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좀 길다 싶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다음 주부터는 한 주 서머리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전망을 나누고 하던지, 아니면은 서머리를 좀 줄이던지, 이렇게 조금 시간 배분을 조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영상을 뭐 이렇게 많이 올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평일 기준 아침 1시간, 저녁 5시간, 하루 6시간씩
이제 회사원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전해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람 설정 끄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들 또 혹은 들으시면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보고요. 24시간 뒤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들, 누님들 모두 안녕!